저는 그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시어머니가 제 취재 수첩을 불에 태우던 날. 갓 결혼한 저는 신혼집 마당 한가운데서 제 청춘을 담은 수첩이 타들어가는 냄새를 맡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내가 누구인지를 지워야 한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신문사 기자 출신 50대 여성 이민주입니다.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험난했던 전쟁 같은 결혼 생활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털어놓으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여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야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990년대 말 저는 서울 한복판의 중견 일간지 사회부 기자였습니다. 여성 기자가 드물던 시절 저는 밤샘 취재도 마다하지 않았고 특종 한방에 온 편집국이 들썩이는 희열을 알았습니다. 선배들은 저를 두고 쇠심줄이라고 불렀어요. 질기고 강하다는 뜻이었죠. 저는 골목 상권 붕괴를 다룬 탐사 기사로 기자협회상을 받았고 사회부 차장 자리가 눈앞에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삶은 완벽하진 않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취재 수첩을 들고 거리로 나서는 그 발걸음이 저를 살아있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김재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대기업 중견 간부였고 반듯하고 다정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그는 제 기사를 스크랩해서 갖고 있다고 했어요. 당신이 쓴 골목 상권 기사 읽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 시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녹아버렸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의 어머니를 처음 봤습니다. 박복순 여사. 당시 60 초반이었고 경상도 출신 전업주부로 평생 가정을 지킨 분이었습니다. 첫 인사 자리에서 그분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자는 그만둬야지. 밤낮 없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살림을 하겠노? 저는 웃었습니다. 농담이겠거니 했습니다. 그 웃음이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웃음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박복순 여사가 제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주 씨가 결혼하면 기자는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밤에 혼자 있는 게 마음에 걸립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을 때 저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재준 씨는 어머니가 좀 보수적이셔.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미 청첩장은 돌려졌고 예식장은 잡혔고 혼수는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결혼 첫날 우리는 시댁 근처 아파트로 들어갔습니다. 차로 5분 거리였습니다. 그 5분이 매일 저를 흔들어 놓을 거리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결혼 후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열쇠를 갖고 계셨고 미리 연락도 없이 들어오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왔더니 시어머니가 제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어질러 놓으면 어떻게 하나. 내가 좀 치웠다. 제 취재 수첩들이 한쪽에 쌓여 있었습니다. 스크랩 자료들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가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노골적으로 시작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아이 낳으면 기자 그만둬야 한다. 애 키우면서 밤에 돌아다닐 수는 없잖나. 내가 다 알아봤는데 요즘 애들은 엄마 손에 커야 한다고 하더라. 내가 기자한다고 집안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 재준 씨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주야,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아. 조금만 맞춰드리자.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우는 법을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출산 후 저는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에게는 퇴직 예행 연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쉬니까 좋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아기를 안고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웃음 외에 제가 낄 자리가 없었습니다. 아이가 돌이 지났을 무렵 저는 복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회사 선배에게 연락했고 복직 날짜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사실을 재준 씨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저는 마침 아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와 복직 준비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취재 수첩들을 한참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들고 마당으로 나가셨습니다. 라이터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취재 수첩 2권이 이미 불에 타고 있었습니다. 10년 가까운 취재 기록들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게 있으면 내 마음이 집에 안 붙잖아. 이게 다 없어져야 내가 며느리가 되는 거야. 그 말이 공기를 가르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준 씨가 나와 수첩을 밟아 불을 껐지만 이미 절반은 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빈 거실에 앉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기자가 아니라 며느리로 존재해야 하는 집에 들어온 건가? 복직은 유보됐습니다. 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재준 씨의 부탁이었습니다. 민주야, 올해만 참아. 어머니가 적응하시면 내가 설득할게. 올해만. 올해만. 그 말이 3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시어머니의 통제는 일상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메뉴부터 시작됐습니다. 된장찌개는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 봐. 이 집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재준이는 진한 국 좋아하는데. 처음에는 요리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은 아이 교육이었습니다. 그 학원은 아니야. 내가 알아본 곳으로 보내. 왜 애한테 책을 그렇게 읽히냐? 밖에서 뛰어놀아야지. 그리고 제 친정 방문까지 관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번 주에 또 친정에 가냐? 시집이 좋아야지 친정이 좋냐? 어머니 생신인데요. 우리 집 제사는 내가 시어머니보다 친정어머니가 더 중하냐? 저는 그 무렵부터 거울을 잘 안 봤습니다. 거울 속에 보이는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생기가 없었습니다. 눈에 광채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이크를 들고 거리를 뛰어다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제 친한 선배 기자가 TV 뉴스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특종 인터뷰를 진행하는 그 선배의 얼굴을 보며 저는 아이 옆에 앉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줌마 왜 TV에 나와? 기자야. 중요한 사람한테 질문하는 직업이야. 엄마도 기자였어? 응, 엄마도 기자였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10수년 만에 처음 쓰는 일기였습니다. 첫 문장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해였습니다. 저는 아이 학교 학부모회에서 뉴스레터 편집을 맡게 됐습니다. 소소한 일이었지만 제가 처음으로 민주 씨가 아닌 이민주로 불리는 공간이었습니다. 뉴스레터를 만들면서 다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손끝에서 언어가 살아 움직이는 그 감각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뉴스레터를 보셨습니다. 이게 뭐야? 이런 거 할 시간에 집안일을 해야지. 학교에서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 부탁이고 뭐고 내 글 욕심이 또 나온 거지. 기자 체질이 어디 가겠냐? 기자 체질.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 속에서 불씨처럼 타올랐습니다. 맞아. 나는 기자 체질이야. 그게 왜 나쁜 건데? 그 무렵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준 씨에게 전화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재준아, 민주가 요즘 뭔가 딴짓하는 것 같더라. 글쓰기 같은 거 하는 것 같던데. 단속해라. 요즘 여자들이 밖으로 나가면 집안이 흔들리는 거야. 단속. 저는 그 단어를 들은 순간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무언가가 드디어 말을 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준 씨에게 처음으로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나를 단속해야 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 거야? 당신도? 어머니도? 그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제 눈빛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럼 어떤 뜻이야? 10년 동안 나는 뭘 단속당하면서 살았지?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싸웠습니다. 아이는 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우리는 거실에서 나지막하게 오래된 상처들을 꺼냈습니다. 재준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어머니가 과하신 건. 근데 민주야, 나도 어머니한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참아야 해. 미안해. 그 미안해가 저를 더 깊이 무너뜨렸습니다. 10년의 미안함이 그 두 글자에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저는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상담을 받아야 하나라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기자로 수십 명을 인터뷰했지만 내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주 씨, 마지막으로 자신이 자랑스럽다고 느낀 게 언제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눈물이 저를 깨웠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잃어버린 뒤였습니다. 저는 그해 봄 작은 지역 온라인 매체의 시민기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 재래시장의 변화, 노인복지 사각지대. 화려한 특종이 아니었지만 제 이름이 달린 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셨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또 기자 짓이야? 재준이 알아? 이번에는 제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글을 씁니다. 앞으로도 쓸 거예요. 전화기 너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준 씨와는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가정도 지키고 싶어. 하지만 나로서 살아야 해. 어머니한테 한 번만 더 참아주면 안 될까? 재준 씨, 참는 게 사랑이 아니야. 나는 지금 사라지고 있어. 그 말에 재준 씨가 오래 울었습니다.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재준 씨는 다음 날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우리 집 열쇠를 돌려보냈습니다. 말없이 재준 씨 편에 담아서. 그 열쇠가 제 손에 놓였을 때 저는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가 이렇게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시간제로 한 온라인 매체의 편집위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재 현장을 매일 뛰는 건 아니지만 후배 기자들의 글을 다듬고 기획회의에 참여하고 가끔은 직접 인터뷰 기사를 씁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전화로 낯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일한다고 손자 교육이 소홀해지면 안 된다. 이 집 살림이 점점 허술해지는 것 같더라. 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웃음을 강요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느 추석, 시어머니와 단둘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전을 부치다가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야, 내 글 한번 읽어봤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노인네 복지 사각지대 기사 말이야. 잘 썼더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칭찬도 사과도 화해도 아닌 그 5글자. 잘 썼더라. 저는 전을 뒤집으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말없이 기름을 더 부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다른 온도의 공기가 흘렀습니다. 완전한 화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는 당신이 혹시 비슷한 자리에 계신다면 저는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참는 것이 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기 위해 좋은 나를 지워야 한다면 그 집에서 당신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10년을 잃었습니다. 취재 수첩이 타던 그 마당에서 저는 이미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의 대가는 결국 제가 치렀습니다. 지금 당신이 거울을 보면서 낯선 얼굴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오래 지워져 온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글을 씁니다. 며느리 이민주로도, 기자 이민주로도, 엄마 이민주로도 살아갑니다. 세 개의 이름이 이제는 하나의 나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이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늦지 않습니다.